우리가 스포츠와 미디어 하다 보면 역시 핵심되는 내용은 컨텐츠죠. 다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디어에서 어떤 컨텐츠가 나타나면은 오디언스인 여러분들은 보게 되죠. 보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보면서 뭔가 느낌을 얻게 됩니다. 느낌을 가지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TV 쪽에서 나온 걸 보면서 TV 미디어에 나타나는 어떤 텍스트, 비주얼, 사진, 동영상, 어떤 기자의 이야기, 기사 내용, 인터넷의 어떤 기사의 헤드라인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인지를 하게 되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게끔 또 어떻게 생각하게끔 여러분의 어떤 생각, 인식, 태도를 결정도 할 수 있고 최소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나느냐에 따라 나누는 어저께 KBS 9시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체육회와 정부와 갈등 격화 딱 나오고 대한체육회 회의하는데 제가 좀 앉아 있었고 마지막에 우리 김종 차관님이 나와요.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분의 선생인데 하여튼 하나는 대한체육회 쪽에서 있는 거 같고 하나는 정부 쪽에 있는 거 같죠. 그건 아니고요. 방송에서는 갈등 격화해라는 어떤 좀 심한 표현을 써야 뭔가 어텐션이 없겠죠. 응? 여러분이 보면 제목과 기사 내용은 틀리죠. 약간의. 그만큼 콘텐츠를 뭔가 보게끔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포장 기술, 편집 기술 이런 것이 존재하겠습니다. 즉 콘텐츠는 미디어 콘텐츠라는 게 뭡니까? 그냥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콘텐츠에 많은 방문자들, 많은 구독자들, 많은 시청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의 스포츠 콘텐츠죠.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콘텐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에서 나온 텍스트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은 콘텐츠는 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콘텐츠 is king. 어떠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콘텐츠를 우리 미디어는 가지고 있느냐가 핵심이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듯이 LG U+는 HBO 영화라는 콘텐츠를 다른 미디어 플랫폼과는 다르게 다른 브로드 회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테면 스카이 스포츠라는 채널은 프로야구 중계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끔 한다. 저도 채널 외웠어요. 야구 몇 번 보다 보니까 없어. 저희 지역에서는 38번으로 찍히더라고. 38번 채널이 스카이 채널이에요. 스카이 스포츠요. 그 스카이 스포츠에 야구 중계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채널을 알게 되고 다양한 거기서 하는 스포츠 콘텐츠도 종종 방문하게 된다. 즉 어떠한 스포츠 콘텐츠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채널에서 특히 스포츠가 인기 있는 국가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어떤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보자. 미디어가 어떤 프레임을 사용한다. 우리가 프레임이라는 걸 봤죠? 어떻게 사진을 찍느냐도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찍느냐, 네? 또 어떠한 표정이 주로 캡처가 되느냐가 하나의 프레임이 될 수 있겠죠. 어떠한 방식으로 갈등 격화할 때는 이미 부정적 의미가 나오죠. 아니면 이제 하나의 힘겨루기와 갈등 격화라는 어떤 우리 두 가지 뉘앙스가 존재할 수. 이를테면 대한체육회와 정부 사이의 힘겨루기라는 것과 갈등 격화란 것과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지하는 것에서 차이가 존재하죠. 어떤 프레임을 쓸 것이냐 미디어가 어떤 내러티브라는 어떤 이야기, 어떤 스토리, 어떤 담론, 서사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어떤 식의 이야기를 쓸 것이냐 내러티브. 쓰는 방식, 강한 어조로 쓸 것이냐, 약간 생각하는 식의 어조로 쓸 것이냐. 그다음에 미디어가 사용하는 퍼스니피케이션, 얼마나 해당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뭔가 우리한테 와닿는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미디어가 어떤 사진을 실어내느냐, 미디어가 어떤 사진을 실으냐 하는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포토그래프. 그래서 해당 스포츠 컨텍스트가 뭔가 meaningful, 뭔가 의미가 있어. 사람들이 읽게끔 만들어. 또한 entertaining, 해당 스포츠 텍스트가 재밌어. 즐겁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를
그런 방식을 한번 탐구해 보자. 탐구해 보자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젠더, 남녀 선수, 운동 선수라고 그러는 남자와 여자가 어떤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현이란 말을 쓰죠. 재현, 한자로도 다시 재현되느냐, 어떤 식으로 재현되느냐. 그래서 이거는 나타난다는 거니까 representation. 어떤 식으로 재현되느냐 한번 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race, 인종. 인종이 어떤 식으로 재현돼요? 우리가 인종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컨셉이 뭐죠? 인종할 때? 응? 차별 말고 인종 첫 번째 생각은 인종하면 뭐 인종의 컨셉이 뭐예요? 개념이 definition. 피부색이죠. 피부색은 기분이야 만드는 거야. 주어진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인종은 주어진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주어져요. 자, 그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 태어날 때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가 아까 말한 차별. 차이는 뭐야? 디퍼런스야. 이 디퍼런스가 어떻게? 차별. 디스크리미네이티드. 차별되느냐 문제겠죠. 그래서 인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표현. 즉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흑인 선수, 유색 인종 선수를 어떤 식으로 재현하느냐. 미디어에서. 그다음에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국가주의. 에 대한 표현. 우리는 민족주의란 말만 씁니다. 국가, 대한민국 국가가 다 한민족이고 국가와 민족의 개념이 거의 등식이 성립해.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와 민족의 개념은 일치하지가 않죠. 미국은 이런 USA라지만 민족은 뭐야? 앵글로, 저먼, 스페니쉬, 주이시, 또 뭐 애프로 아메리칸, 또 히스패닉 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건 일치하지가 않아. 즉 미국은 국가주의라는 개념이 맞겠죠. 한국은 국가주의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민족주의라는 개념도 슬슬 바뀌어야 돼요. 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인구가 계속 늘질 않아. 뭐야? 방법이 뭐야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수입하는 겁니다. 지금은 5%, 3%지만 여러분이 한 30년 후에는 10%, 20%가 될 수가 있어요. 흔한 거야. 그 자녀들이 여기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해요. 이 다양한 사회가 합니다. 우리는 좀 변방에 속했죠. 아시아 대륙 저 끝자락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다인종에 대한 익숙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아시안 게임 하다 보니까 바레인이라는 나라는 죄다 유럽 핸드볼 선수를 국적 귀화시켜서 금메달 땄어요. 시합을 하는데 우리나라랑 핸드볼 시합하는데 다 2m가 넘어. 한국 선수들이 시합할 수가 없겠죠. 근데 바레인이라는 국가, 중동에는 뭐야? 국가라는 개념이 없죠. 국가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백성으로 생각하는 거야. 왜? 유목민족이야. 이동도 많았어. 또 그 옆에 또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오는 영토야. 중동 지방.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쉽게 오고 또 저쪽 다른 이슬람권에서 오가는 어떤 요충지다 보니까 별로 하나의 민족, 피부색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 하나의 종교 이런 컨셉이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는 워낙 다양하지만 피부색, 인종적인 데서는 굉장히 순수함이 비교적 오랫동안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뭐 별로 국제결혼 많지 않았고 고작 해야 뭐 일본, 중국 정도 있는 나라였으니까 같은 피부색, 비슷하게 생김새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변하기 시작한 거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미디어 표현 한번 탐색해보자. 그 다음에 왜 어떤 코스, 다른 코스보다도 특정의 어떤 선호된 담론입니다. 디스코스라는 게 담론을 한번 조사해보자. 왜 김연아에 대해서는 아더 디스코스는 없고 특정 프리포드 디스코스만 존재하는가. 또 어떤 선수, 서장훈 선수라면은 왜 아더 디스코스보다는 특정의 어떤 부분의 디스코스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우리가 investigating, 조사해보자.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가 인코딩이라는 뜻이
부호화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생산되느냐, 의미가 담겨지면서 만들어지느냐. 즉 인코딩 프랙티스라는 것은 생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소비자가 아니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즉 미디어 컨텐츠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이런 관행을 보죠. 그래서 몇몇 우리 교재에도 보면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수업에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교재 볼까요? 교재에 보면은 92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바라고요. 자, 책에도 나와요. 미디어 텍스트, 우리가 뭐 텍스트란 말을 쓰지만 이것이 바로 컨텐츠입니다. 미디어 텍스트, 미디어에 나타난 오디오, 귀의 어떤 라디오적인 것 텍스트가 되겠고요. 비주얼, 동영상, 사진도 역시 텍스트가 되겠고, 글, 어떤 쓰여진 글, 기사 이런 것들이 텍스트가 되겠죠. 이런 것이 하나의 미디어 텍스트의 하나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기존의 옛날 시대 때는 뭐였습니까? 뭐 책, 신문, 종이 신문, 잡지가 유행할 때는 미디어 텍스트라는 것이 리튼 워드겠죠. 글로 쓰여진 것이 하나의 미디어 텍스트겠지만은 요즘에 오디오 시대, 또 비주얼 시대가 동시에 같이 존재할 때는 TV, 인터넷의 동영상 부분도 역시 좋은 어떤 컨텐츠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 전제를 해야 된다. 텍스트는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by different people. 즉 하나의 텍스트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독될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를 할지라도 아까 갈등 격화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느 집단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 다르게 해독을 하더라. 그렇겠죠? 뭐 대통령 홍보수석 어떤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당 간의 해석이 틀리고 시민들 간의 해석도 틀릴 거예요. 즉 하나의 텍스트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이걸 해독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거기에 다르더라. 다르게 해독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정치적 이데올로기, 배경, 계층적 배경, 남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독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미디어 접근이 존재하죠. 지금 미국 발티모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다 그러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흑인들이 뭐 폭동 이런 거 같이 미디어들이 보도하지만 일부 극한 그 친구들이 약탈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미디어에서 특히 주요 미디어에서는 어떤 약탈, 상점 약탈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 그렇게 했죠.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양한 매체에 따라 다르게 보도를 하죠. 특히 나도 그러지 않습니까? 메이저 언론사, 케이블 틀리고 특히 SNS 쪽에서 또 다른 시각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하나의 특정의 텍스트는 뭐냐? 세상을 보는 특별한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텍스트들은 여러분이 보는 오마이뉴스의 기사들은 그거에 대한 텍스트들은 뭐예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으로 제공해주고 있죠. 보수 언론은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을 제공해주고 있고 포스터, 자양분을 주고 있다, 키워주고 있다 이거죠. 또한 힌더 아더웨이, 다른 방식을 가로막고 있어. 오마이뉴스에서 하는 보도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가로막고 있어. 보수 언론은 어떤 보도는 다른 형태를 보는 시각을 힌더,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는 뭐야? 텍스트 그 자체와 관련된 어떤 방식들을 구조화시키고 있어. 이런 식으로 보게끔 만들고 있어. 유도하고 있어. 그래서 스포츠 미디어 텍스트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스포츠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어떤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포츠 미디어 텍스트는 스포츠를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 박태환 선수의 그 스테로이드 주사 맞은 사건에 대해서 미디어들은 어떤 식으로 보도해요? 비교적 좀 미디어 보도와 밑에 댓글과는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 기사는 뭐 객관적인 사실, 법정에서 뭐 이렇게 했다, 또 의사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보도하고 있어요. 댓글은 어때요?
댓글은 굉장히 다르죠. 그 심지어는 이런 거, 박태환 이제 자유형이 아니라 넌 징역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심한 말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녹화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여튼 본인의 실수든 뭐 잘못이든 잘못이든. 그게 어떤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멋지게 은퇴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퍼포먼스 부분에 우리가 이걸 증진시켜야 되겠죠.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그런 약물, 이런 스테로이드 이런 부분이 가지는 어떤 부분은 좀 다른 접근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스포츠 미디어 텍스트라는 것이 그렇다.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는 섹스 컨셉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성숙미 물씬 이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수가 대학교 들어오면서 이렇게 할 때 표현 같은 거, 표정, 동작 보면 성숙미 물씬이야. 왜냐하면 국민 여동생에 대한 어떤 섹스 컨셉은 미디어가 할 경우 굉장히 카운터 어택을 받는 거죠. 국민 여동생은 뭐예요? 대한민국 모두가 어떠한 대상? 보호해야 할 대상 속에 존재하는 거죠. 응? 그런 정도인데 거기서 만약에 어떤 기자가 공격을 했다? 그러면 뭐 다양한 어떤 카운터 어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걸 좀 섹스 컨셉을 한다든가, 김연아를 어떤 그 노출 쪽에서 뭔가 잡아가지고 한다. 이런 거면 그냥 엄청난 카운터 어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스포츠 텍스트, 김연아를 둘러싼 스포츠 텍스트는 사람들을 하여금 국민 여동생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응? 영웅. 뭐 이제 여동생에서 국민 영웅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방식은, 그렇죠? 하나의 텍스트가 구성되는 방식이죠. 방식은 바로 우리가 인터프리트, 그것이 해독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가 결국은 미디어 독자들이 보는 이해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형태로 만들었냐에 따라 수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그 텍스트를 소비할 것이냐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 이거를 굉장히 나쁜 부정적 이미지를 그려냈어요. 그럼 곧바로 대부분 뭐야? 많은 오디언스들이 비판적으로 나쁘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겠죠. 아주 아주 참 멋있게 그려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독자들은 굉장히 그런 식으로 그리겠죠.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텍스트가 컨스트럭티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지는 방식,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바로 인터프리티드, 우리가 인터프리트, 해독하는,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해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텍스트라는 것은 not neutral, 객관적, 중립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뭔가 담겨져 있어요. not objective,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뭐예요? 이런 텍스트라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문화적, 상업적, 사회적 이념과 녹아들어 있다. infused, 퓨전되어 있다. 융합되어 있다. 텍스트 속에 정치적 의미가 들어있고요. 텍스트 속에 문화적 의미, 상업적, 여러 가지 사회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컨셉은 매우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94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렇죠? 94쪽 상단. 한번 여러분 책 가지고 와서 책 가지고 오픈북 한번 시험 봐야 되나 보다. 책 안 갖고 다녀. 비싸게 산 책을 왜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들고 오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10개를 등분해 무겁다고 또 애쓰고 우리 앞서 번 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대. 이게 무슨 소리냐? 텍스트 not neutral and objective. 뭔가 텍스트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죠. 어떤 의미든 의미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의 텍스트,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 미디어 생산품 혹은 상품이란 말도 씁니다. 미디어사가 기업이야. 그러면 그 텍스트는 상품이 되겠죠? 이런 상품, 즉 오디오적인 거든 기사든 비주얼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품은 어떤 식으로 인코딩, 부호와 의미가 담겨지면서 만들어집니다. 뭔가 프로듀싱, 만들어져요. 그 과정 속에서 편집자의 어떤 선택, 미디어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검토,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인터넷으로 보는 TV로 보는 뉴스 여러 콘텐츠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은 뭐야 이제 디코딩, 오디언스들은 디코딩, 해독화, 언더스탠드, 시청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하게 되겠죠.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퍼스펙티브, 관점, 나의 기존의 관점, 생각들이 작용하고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익스피리언스, 경험들이 연결 맺겠죠. 경험들, 경험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역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해를 한다. 디코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상에 그 사람의 어떤 글투를 보면서 A의 어떤 퍼스펙티브를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친구가 뭐에 대해서 정치적 기사를 링크 걸면서 자신의 견해를 씁니다. 블로그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정치적 견해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잖아. 아, 얘는 뭐 보수야, 얘는 좌파야,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죠. 굳이 구분한다면 어떤 성향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만큼 이런 관점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하는데도 철저히 객관적으로 저는 하고자 하지만 보이지 않게 저의 퍼스펙티브, 저의 초이스, 저의 여러 가지 걸러짐,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여러분들한테 텍스트를 전달하겠죠. 강의라는 텍스트를. 그러나 여러분들은 받아들이는 데는 저와 일치할 수가 없겠죠. 선생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데 선생님이 왜 그것까지 설명을 할까? 여러 가지 여러분의 퍼스펙티브와 경험이 작용하더라고요.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더미넌트한 리딩, 주로 제 강의의 방향, 제 생각, 제가 유도했던 거, 이 강의에서 추구했던 바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 해독을 한다면 더미넌트 리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객관적인 지식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BBC가 어떻고 어디 어떻고 객관적인 지식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전달한 대로 거의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이 수업 시간이 하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저희 입장을 표명하는 거다 하는 텍스트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됐던 다르겠죠. 저와 정치적 견해가 달리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예요? 오포지셔널 리딩, 반대적 리딩. 선생님 생각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선생님이 A라는 사안에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개인적 입장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다 하면 그거에 대한 반하는 식의 여러분이 리딩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오포지셔널 리딩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니고시에이트는 더미넌트 리딩, 제가 이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식과 독자가 이걸 거부하고자 하는 방식 사이의 협상적 리딩.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가 받아들일만 하고 뭔가 본인 스스로 타협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KBS 뉴스를 쭉 보면서 9시 뉴스 보면서 맞아, 저 기사.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기자에 대해서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적 기자죠.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어떤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뭐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고 동의하지 않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쉽게 말해서 JTBC의 손석희 앵커가 많은 정치적 어떤 그런 발언을 많이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석희를 거의 뭐 영웅같이 하나의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고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인기 영업하는 건지 뭐 그렇게 다 뭐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언론의 역할이니까 의문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다. 거기에 대해서 오포지션을 리딩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야? 그 채널 안 보는 사람이 있겠고 도미넌트 리딩하는 사람은 그 채널을 주로 고정을 시키겠죠. 이런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 스포츠 미디어에서 이런 텍스트라 생각할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문, TV, 인터넷 쪽에서 스포츠를 많이 보도를 하죠. 그러면 역시 아까 말한 성, 인종, 어떤 국가, 민족 부분, 민족성 부분, 어떤 이념, 어떤 생각들이 종종 비춰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텍스트를 봤더니 특히 여성 선수에 대한 어떤 미디어 보도량, 퀀티티가 존재할 수 있겠고 보도됐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되느냐 하는 질의 문제, 퀄리티의 문제가 존재하겠죠. 인종의 문제는 그저 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방식으로 흑인 선수가 표현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아시아계 야구 선수들이 미디어에 표출되는지 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셔널리티,
어? 올림픽 경기 하다 보면 올림픽 때 우리나라 언론은 누구를 보도하겠어요? 주로 우리나라 선수를 보도하겠죠. 그러나 종종 세계적인 스타를 보도하겠죠. 그다음에 올림픽 중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게 가장 미디어의 보도에서 프라이오리티를 갖겠습니까? 누가? 메달리스트죠. 남녀가 중요해요? 메달리 누가 금메달 땄느냐 안 땄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젠더 부분 아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 양궁 따면은 은메달도 크게 보도해주고 여자는 금메달 따도 약하게 보도. 그런 관행이 없겠죠. 금메달이 우선시되는 거죠. 또 종목에 대해서 축구 금메달과 태권도 금메달 물론 축구 쪽이 크지만은 이를테면 같은 금메달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격차도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떠한 생각들,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느냐. 그다음에 이데올로기도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어떤 식으로 고양되느냐. 예? 그 옛날에 아마 WBC 때인가요? 우리나라 서지영 선수가 미국에서 일본을 이기고 마운드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태극기를 꽂았어요. 태극기를 꽂았어요. 기분 신나죠, 여러분들? 근데 그게 만약에 도쿄돔에서 열렸어요. 도쿄돔에서 우리가 일본을 이긴 다음에 도쿄돔 그 투수 마운드에다가 태극기를 꽂아봐요. 어떨 것 같아요? 통쾌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일본한테 졌어요. 잠실에 메인 스타디움을 크게 졌어. 농구장을 5만 명이 들어왔는데 일본한테 졌더니 일본 선수가 이기고 나서 잠실 투수 그 플레이트에다가 일장기를 꽂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나죠? 큰일납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죠.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고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소위 말해서 어떤 식으로 성적 지향 동성애냐 이성애냐가 강조되느냐 이겁니다. 주로 어떤 무드겠어요? 이성의 강조 무드가 많겠죠. 여성의 어떤 성을 미화하고 남성의 어떤 근육질 남성다움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남성적 여성적을 구분하는 어떤 그런 오리엔테이션이겠죠. 그때 이성애적인 것이 강하겠고 남성 같은 여자 선수들 우리 종종 미디어에서 자주 나온다? 그러면 어떤 조금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성차별주의, 가부장주의, 인종차별주의 혹은 white supremacy, 백인 우월주의 어떤 식으로 표현해요? 백인 우월주의 예? 그다음에 커머셜리즘, 상업주의 같은 자본주의 철저히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뭐 성공신화 선수들의 성공신화 뭐야? 양악선 너구리에서 스테이크 너구리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스테이크 먹고 이를테면 온실인가요? 온실인가? 온실에서 좀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파트로 가고요. 그런 스토리 뭐예요?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니까 부가 얻어지더라.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죠? 부가 얻어지고 있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어지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얻었지만은 그 중에 운도 있어야 되고 특별한 선택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뭐 4학년 되면 졸업을 하고자 다 열심히 취업 준비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보고 제가 연구했던 내용 조금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걸 볼 때 ESPN 스포츠센터가 어떻게 보도했느냐를 가장 많이 봅니다. ESPN 스포츠센터는 가장 미국에서 오래된 TV 스포츠 종합 뉴스죠. 스포츠적 종합 뉴스입니다. 그래서 ESPN SC 보통 SC라고 정도 나옵니다. 스포츠센터죠. 그래서 스포츠센터는 데일리 뉴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고요. 하나의 플래그십 안테나 가장 그 방송사의 대표적인 하나의 케이블 방송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1979년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어떤 해설, 분석, 앞으로 있을 경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보고 했던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스포츠를 다루냐를 보면은 뭔가 젠더와 관련된 인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ESPN에서 2012년
여러 가지 그 많은 방영되고 23,000분 동안 방영됐는데 이 시간을 봤더니 상업 시간을 뺐더니 17,000분이 방영이 됐더라. 스포츠센터에서. 다른 소재를 봤더니 NFL이 23%, NBA가 19%, MLB가 16%, 두두두두 칼리지 풋볼이 7.7%, 칼리지 바스켓볼이 6.8%, 그다음에 골프가 뭐 남녀 있고 NHL,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네스카 자동차 경기 다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어떤 스포츠입니까? 물론 골프랑 테니스에 뭔가 있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올림픽에 들어있지만 대부분 뭐예요? 남자 프로 스포츠죠. 남자 인기 스포츠죠. 그러면 ESPN 스포츠 센터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을 남자 스포츠에 보도하고 있다. 즉 퀀티티의 문제에서는 당연히 남자 스포츠가 인기가 있으니까 보도가 되겠죠. 뭐 이런 식에서 봅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게 아마 보도되는 부분인데요. 팀 밸류에 따라 보도량이 팀 밸류가 클수록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것이 많다. 하나의 이게 팀 밸류와 보도되는 순서를 따라봤더니 나름대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즉 팀 밸류 어디가 팀 밸류가 높아요? 뭐 빅팀, 빅 도시에 있는 큰 도시에 있는 팀들이 밸류가 높겠죠. 역시 걔네들이 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뭐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현재 프로 뭐 야구 같은 경우 어느 팀이 미디어에서 제일 이슈가 되느냐 기사 검색을 할 때 일일 기사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뭐 1,000몇백 경원이 나왔는데 프로야구에서 보니까 성적 대비 순수를 봤더니 성적 순서도 되더라. 아니더라. 한화가 성적은 1위가 아닌데 한화 이슈가 제일 많더라. 그러면 1년 쭉 매년 보면 가장 어떠한 것이 미디어에서 가장 보도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소위 말해서 이거죠. 이건 미디어 보도입니다. 보도량. Y축이 미디어 보도량이야. 미디어 보도량을 결정하는 거. 프로야구에서 미디어 보도량을 결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X축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구단의 인기도. 그렇죠? 근데 인기는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거예요? 잘 모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리그 랭킹 순위. 가설은 뭐예요? 랭킹 순위가 높을수록 미디어 보도량은 많을 것이다. 가능합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가설은 가능하죠. 또 하나 어떤 축이에요? 최근에 어떤 뭐 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팀, 뭐 한화 감독이 바뀐 팀, 혹은 KT 신생 팀들이 미디어 보도량에서 뭔가 연관이 될 수 있겠다. 나오겠죠. 또 이를테면 각 리그의 슈퍼스타, 홈런 레이스에서 1위, 타격, 다승 이런 쪽이 많은 팀에 뭔가 보도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세우면서 우리가 이런 Y축 보도량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면 보세요. 프로젝트 KLPGA 1라운드 퍼스트 라운드 중계를 합니다. 케이블에서 여자 프로골프 국내에 1라운드 중계를 해요. 그럼 1라운드 중계에서 중계된 선수가 약 30명 됩니다. 다 중계 안 해죠. 참여자는 100명이 넘더라도 중계하는 선수 카메라에 노출되는 선수는 30명에 불과해요. 그러면 노출 순위 1위부터 30위까지 다 매겨요. 그러면 KLPGA 보도량을 결정짓는 이 축은 뭐 X축은 뭐겠어요? 1라운드 경기. 여자 프로 경기는 3라운드 아니면 4라운드를 합니다. 그러면 이 Y축을 결정하게 영향을 끼치는 X축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네? 외모? 성적이 되겠죠. 성적 그 전까지의 성적. 1라운드니까 그 대회 지점까지의 이 선수의 성적, 우승 횟수, 상금액, 누적 상금액. 이 누적 상금액이 높은 선수가 역시 미디어 보도, TV 노출이 많겠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성적. 성적에는 여러 가지 그 전 대회까지의 성적 순, 성적 랭킹, 혹은 상금액, 누적 상금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했어요. 여기는 이제 성적, 상금액, 뭐 이런 것이 들어갈 겁니다. 상금액. 그럼 상금액이 많은 선수가 어때요? 보도량도 높겠죠. 근데 또 근데 이런 선수가 있어요.
선수가 여기 위치해. 이 선수는 뭐야? 성적 상금액은 어때? 낮죠. 이쪽이 높은 거니까. 근데 미드 노출은 어때요? 미드 노출은 높아요. 어떤 선수가 그럴까요? 누구? 예쁜 선수. 뭐 예쁜 거야? 성형 잘하는 선수. 다 성형해요. 하여튼 외모 부분, 외모 부분 이게 있겠죠? 특정 선수 제가 거론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바로 아는군요. 그다음에 만약 거꾸로 뭐 이런 선수가 있을 거예요. 성적은 높은데 미드 노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럼 이 축상에서 볼 때 이 밑으로 올 때는 성적에 비해서 미드 노출이 비교적 낮은 부분에 속하고 이쪽은 성적에 비해서 미드 노출인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룹을 봤더니 올해 KLPGA 칼렌더 모델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KLPGA 칼렌더 모델이 1월부터 12월까지 뭐예요? 12달이죠? 그러면 거기 모델들을 다 썼어요. 선수를 얼굴 썼어요. 대부분 이쪽에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다 누구냐? 거기에도 올해 표지의 모델로도 나왔다. 그럼 아까 뭐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외모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끔 고려되는 부분 아니냐? 이런 우리가 논리가 가능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스포츠센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선수. 르브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페이튼 매닝, 이건 미식축구 선수고요. 드와인 웨이드, 농구 선수, NBA, 케빈 듀란트, 다 농구 선수입니다. 타이거 우즈, 골프, 팀 티보. 이 당시는 아마 저기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그다음에 탐 브래디 미식축구 선수고요. 제레미, 이때 뭐 제레미 린이라고 그 하버드 대학 출신 중국계 선수 있죠. 하여튼 대단했고, 데릭 로즈 NBA 선수고요. 뭐 이런 선수들의 얘기가 언급된다. 대부분 누구예요? 다 당연히 NBA, NFL 남자 선수들이 많다. 자, 이런 거 보니까 ESPN 스포츠센터에서 양으로 봤을 때 대부분 어느 스포츠 젠더로 젠더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양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거의 모든 스포츠 보도에서 언급되는 선수들은 남자 선수, 남자 스포츠다.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해요. 이걸 좀 따져봤어요. 스포츠센터 2009년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그래서 TV 뉴스와 스포츠센터, ESPN에서 하는 각종 TV 뉴스와 다른 그 채널입니다. TV 뉴스와 스포츠센터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스포츠 종목별로 봤더니 뭐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 바스켓볼. 그렇죠? 이것이 남자 축구 경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남자 베이스볼, MLB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 색깔. 이게 어느 색깔이에요? All Other Men's 스포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아마 남자 골프 같아요. 여자 바스켓볼은 뭡니까? 2%에 불과하고 All Other Women 스포츠, 골프든 테니스든 1%에 불과하더라. 그러니까 전체 TV 뉴스와 스포츠센터에서 보도하는 스포츠의 거의 95% 이상은 다 뭐예요? 남자 스포츠더라.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누가 보도되겠습니까? 2% 1%에도 고작 해야 테니스에 선수 몇 명, 골프 선수 몇 명, 매우 제한적이죠. 영국 거를 봤더니 2011년 각 뉴스에 나타난 그 기사들을 봤더니 텔레그래프에서는 거의 아티클 가운데 남자 것이 대부분이 여자는 미치고요. 메일 스포츠라고 또 그런 어떤 사이트에서 보면 남자 스포츠가 이렇게 높은데 여자 스포츠는 매우 미진하다. BBC도 마찬가지고요. 스카이 스포츠는 아예 뭐 더 그렇고요. 즉 이런 식으로 볼 때 남자 여자 스포츠의 스토리에 관해서 이런 어떤 아티클 기사들을 봤더니 매체별로 봤더니 큰 차이가 존재하더라. 그러면 왜 여성 스포츠에 대해서는 보도가 이렇게 낮을까? 그러한 서치 리들 커버리지를 하고 있을까?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95%가 다 남자 스포츠고요. 여성 스포츠는 5%에 불과하다. 가장 쉬운 답으로 뭐예요? 여성 스포츠는 어떻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없어요? 실력이 안 돼요. 막 더 간다 이제. 저 바깥에서 여권 단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조심해.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실력이 안 된다는 기준이 뭐예요? 남자와 비교할 때 좀 그런 게 있죠. 축구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공인데 골키퍼가 움직였는데 동작이 0.1초 늦어도 그건 이렇게 공이 세게 안 들어가도 먹는 경우가 있고요. 농구 경기도 뭐 이게 힘들게 던지지 아무래도 투핸드로 남자들은 이렇게 오른 뒤로 하면서도 한 손으로 던지는데 그런 게 있고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요. 그렇죠? 차이가 납니다. 또 그렇게 한 건데 비교적 근데 어떤 건 또 인기 있어요? 비교적 그래도 골프나 테니스는 비교적 어느 정도 미디어 보도가 된다고 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왜 여자 골프는 저기 1년에 저기 200억 원의 스폰서가 들어오고요. 남자는 100억도 안 돼. 젠더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할 때 한국에서 KLPGA는 융성하고 있어. 넘버 2 스포츠야. 중계권료로 따져봤을 때. 프로야구 다음에 여자 프로 골프예요. 남자 프로 골프는 아예 중계도 안 돼. 스폰서도 못 구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실력이 안 되고 재미없는 거야. 어떤 식으로?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한국 선수들의 여성 선수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나죠. KLPGA 잘하는 애들이 바로 미국 LPGA, 전 세계 선수들이 뛰는 LPGA 가서도 잘하니까 남들은 여자 골프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자세히 보면 말이에요. 드라이버, 거리라든가 스핀 여러 가지 보면 남성 스포츠 골프들이 훨씬 잘합니다. 실력으로 보면 남자 여자 게임이 안 되죠. 골프는 더 게임이 안 됩니다. 거리가 차이 나는 건 둘째 하더라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같은 거리 여성 레이디스 여성인들이 티샷 하는 거리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더라도요 정교함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남자들 훨씬 낫답니다. 굳이 왜 여러 가지 뭐 신체적으로 우월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 스포츠 쪽이 인기 있냐 했더니 아까 앞서 말하던 글로벌 경쟁력 플러스 앞서 얘기한 뭐예요? 외모 이런 부분 이슈화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역시 크다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Why is there such little coverage of women's sports? 특히 여성 스포츠에 대한 보도가 낮으냐 이거죠. 계속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축구 같은 경우는 거의 더욱더 그렇죠? 영국 같은 나라에서 지소연 경기 보면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뒷동네 무슨 잔디구장에서 하는 것 같아. 아무도 없고. 저 봤어요. 지소연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선수 최고 선수인데 여자 스포츠 팀이 7개인가 8개밖에 없어요. 영국. 그 축구 종과조차도 그런 거죠. 여러 가지가 얘기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유를 이거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보이기 바랍니다. 이 얘기에 대한 답이 부분적으로 여기서 나왔는데 왜 여성 스포츠는 적으냐? 언더 레프레젠티드 되냐? 왜 여성 스포츠는 정도 미디어 보도에서 배제되느냐? 배제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언더 레프레젠티드와 배제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배제되는 거는 누가 뭔가 배제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성 스포츠의 참가는 크게 늘었어요. 그러나 보도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메스너라는 남가자주 대학 교수와 쿠키 한국에도 우리 재작년에 우리 학교 여기 와서 강의했죠. 제가 초대해서 여러분들 그 여성 스포츠에 대해서 이 쿠키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메스너 제자인데요.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프로듀서 미디어 쪽의 어떤 제작자죠. 편집자 이런 TV 관계의 어떤 해설자들의 결정, 의사결정 어떤 결정입니까? What sports story are important to cover? 어떤 스포츠 스토리를 보도해야 되는가? 그것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보도해야 되는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가이드하는 뭔가 전제 조건이 있더라. 이러한 어떤 무엇을 보도하고 어떤 식으로 보도하느냐 어떠한 스토리를 담을 거냐를 결정하는데 특히 이런 생산자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뭔가 이 사람들의 결정을 안내하는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겠다. assumption, 문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뭐라? value. 그 회사 내의 어떤 미디어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걸 한번 파악해보자 한 거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네트워크, 각종 미디어들은 어떠한 뭔가 약속을 하고 있냐? 딜리버, 뭔가 전달하자 뭐야? 영맨 오디언스, 젊은 오디언스들한테 전달하자. 전달해야 되는데 오디언스들을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요? 광고주, 애드버타이저한테 해야 된다. 즉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이들 오디언스들이한테 뭔가 기업하는 광고주들은 뭐예요? 젊은 어떤 영맨 남자들한테 광고를 어필하는 겁니다. 맥주 광고, 특히 남자들이 많이 마시죠. 맥주 광고, 뭐 하는 광고, 자동차 산다 이거야. 자동차 광고. 이것들 다 누구 쪽이 의사결정이 커요? 주분 어느 나라든 대부분 남자의 어떤 의사결정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분이죠. 주류 자동차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역시 그래서 남성 스포츠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성 스포츠를 많이 한다. 또한 여성 스포츠를 뭐예요? 미니멈으로 보도하고 설사 여성 선수들이 보도되더라도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하자. 뭐 소위 말하는 나중에 성을 좀 더 강조하는 여성의 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하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뭡니까? 몇 가지 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 TV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스포츠 센터에서 만드는데 뭐냐? 남자들은 뭐야? 많은 시청자 여성들을 뭐예요? 섹슈얼 오브젝트 오브 디자이어. 어떤 상품 대상으로 많이 생각하더라. 또 이런 쪽일 때는 여성들을 보도하죠. 그러나 진정한 운동 선수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별로 어필이 안 된다. 독자들이 안 본다 이거죠. 제가 보시면 사라포바의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냐? 테니스 장면 사진 뭐 그저 그렇다. 뭐 예쁜 선수, 외모가 뛰어난 선수. 다른 모습이 더 어필이 하는 거죠. 클릭수가 다르다 이거죠. 이를테면 사라포바가 스매시하는 사진 클릭수가 10,000건이면 드레스 좀 노출된 드레스 입고 나오면 100만 건을 뛴다. 그럼 당연히 이런 시장적 메커니즘 속에서 여성의 상품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청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20, 30대의 선호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더라. 여성적인 거 좋아요. 여자 선수 여성적이면 돼. 여자가 남성적이 할 때는 보도되는 경우가 극히 적은 거죠. 그래서 그걸 봤더니 그 뉴스와 스포츠센터에서 여성 스포츠가 보도되는 비율을 봤습니다. 그 네트워크 뉴스를 봤더니 5%, 한번 8%까지 뛴 적이 있다가 2009년에는 곤두박질을 합니다. 더욱더 줄어든 것이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에서도 여성 스포츠 뉴스가 2.2%에서 1.4%로 크게 줄어들었다. 과거에 비해서 계속 여성 스포츠에 대한 보도량은 오히려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ESPN 에어타임 남자와 여자 스포츠에 대해서 얼마나 뉴스에서 방영됐냐를 봤더니 89년도 때도 거의 80몇% 수준인데 2009년은 90% 수준이 넘는 게 다 뭐예요? 남성 스포츠다. 그다음에 또 TV 보도에서도 역시 남성 스포츠가 지배하고 있다. 2009년도 분석을 봤더니 남자 바스켓볼, NBA든 대학 농구든 남자든 남자 MLB겠죠. 그다음에 뭐 풋볼, 그건 미식축구를 얘기합니다. 다 이러거다. 또 골프고 그렇고요. 특히 여성 스포츠는 앞서 얘기했듯이 3% 내에 불과하더라. 그건 넘어가고요. 그러나 뭐 여성 스포츠일 경우는 이렇게 지상파 중계가 됩니다. 특히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뭐라 잘한 것도 있지만은 피겨 스케이팅은 어떤 거예요? 여자가 TV 중계되려도 어떤 스포츠입니까? 여성적인 스포츠죠. 남성적인 스포츠. 남자 피겨 스케이팅은 별로 중계 안 돼요. 우리 여성적인 우아함, 외적 아름다움을 고양시킬 수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동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죠. 남성적인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아이스하키 결승 경기. 여성적인 하이라이트 여자 피겨 결승 경기. 이거는 뭐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고 중계권이 협상에서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죠. 우리가 밴쿠버 때 높은 중계권이라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첫 번째 이유가 김연아가 너 메달 따지 않겠느냐. 너 대한민국 사람들 엄청 많이 볼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왜 그러냐를 봤더니 저널리즘에 한번 구조적인 문제를 봤습니다. 남자의 구성비를 봤어요. 스포츠 에디터는 90%, 어시스턴트 스포츠 에디터는 83%가 남자, 컬러니스트, 리포터 이런 것들도 8, 90%가 다 뭐예요? 남자야. 스포츠 언론사, 미디어사의 성비를 봤습니다. 대부분 다 90%가 뭐야?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또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종적 문제가 나옵니다. 인종적 구성을 봤더니 대부분 다 뭐야? 스포츠 에디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백인이야, 백인.
뭐 미국 인구의 뭐 대부분이 백인이죠. 70% 가까이가 백인입니다. 근데 아까 나머지 30% 에이지안, 흑인, 히스패닉 한 35%, 백인이 한 60몇 프로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3분의 1은 거의 유색인종이죠. 근데 뭐 자신의 인구 비율 한 65%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백인들이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응?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알죠? 스포츠 비즈니스 채널 인터넷으로 하면 많은 해외 정보, 스포츠 비즈니스에 관련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보시고요. 뭐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여성의 진출, 진보에도 불구하고 또 흑인의 진출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스포츠 미디어에서 다이버시티 하이어링, 다양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은 여전히 푸어하다, 여전히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거의 성비와 성비, 남녀 비에서 이게 차이가 있다. 대부분 다 백인 남성이다. 네? 그런 얘기고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설사 흑인 선수가 보도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고정관념적인 생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특히 뭐 이건 미식축구 얘기지만은요. 흑인 선수가 대부분인 어떤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흑인 외국 선수라는 어떤 연상을 하게 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이 이쪽이고요. 뭐 흑백 간에 뭐 한국 선수다, 뭐 흑인 선수다 할 때는 이런 쪽에 떠오르는 거죠. 쉽게 말해서 흑인 하면 연상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듀러빌리티, 뭔가 좀 오래 지속 가능하고 플루이드, 유연하고요. 내추럴, 타고났어. 뭔가 타고난 것 같아. 모터, 운동신경이 괜찮고요. 그러나라는 개념이 들어가. 이런 거 좋으나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하우에버가 들어가고요. 뭔가 훈육되어야 되고요. 뭔가 비전, 뭐 하여튼 로, 그러니까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가 생선회가 뭐야? 로피시 그러죠. 원석 그대로야. 뭔가 잠재력은 많은데 다듬어지지 않은 거야. 뭔가 천연적인 거야. 근데 백인을 봤더니 인텔리전트, 리더십이 있고, 유럽이랑 비슷하네요. 그리티, 스마트, IQ, 터프는 좀 이쪽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흑백 간에 우리가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컨셉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아시아계 하면 어때요? 스마트, 인텔리전트, 뭐 피지컬리 스트롱하진 않겠죠. 아시아계 하면은 스마트가 막 떠오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요. 자, 이런 부분의 어떤 고정관념적인 생각이 어떻게 녹아 들어간다? 미디어 보도에서도 들어간다 이거죠. 미디어 보도에서도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which words are used to describe? 어떤 단어들이 사용되느냐? 백인 선수, 흑인 선수 생각할 때 어떤 단어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느냐? NFL 미식축구 경기를 쭉 미디어 보도를 분석해 봤어요. 근데 흑인 선수에 할 때 어떤 단어가 종종 사용하고 백인 선수 할 때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은 그 미디어 그런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쳐봤어요. 미식축구 선수 가운데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했더니 10,000가지 단어 가운데 흑인 선수는 11번, 12번이 나와요. 내추럴이라는 단어니. 백인 선수는 7번밖에 안 돼. 누가 더 천연적, 자연적인 것에 가깝냐 이거예요. 흑인 선수가 좀 더 그렇다 이거예요. 타고났다 이거죠. 내추럴하다 이거예요. 또 리더란 말을 쳤더니 미식축구 선수 NFL.com, CBS, ESPN 2014년도에 보도된 그 스카우트 리포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검색을 해봐요. 스카우트 리포트 수십 번에 방송된 스카우트 리포트에 관련된 그런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쳐봤어요. 리더란 말을 쳤더니 10,000개의 단어 가운데 흑인한테는 리더란 단어가 7.45번이 나오고 백인은 3.44에 불과하다. 즉 누가 더 인종적으로 봤을 때 리더에 더 가깝게 볼 수 있느냐? 와이시 그렇다는 얘기죠. 재밌죠?
이런 게 여러분들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질문이 이거죠. NFL 스카우트들은 응? 백인 선수, 흑인 선수들을 이야기할 때 differently, 구별되게, 차이나게 얘기하느냐, 다르게 얘기하느냐, 약간의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차별되게도 다르게 얘기하는 게 있더라. he is a natural player 그런다. this guy, 흑인 선수. 백인 선수는 내추럴한 말을 쓰기 쓸 때 빈도수가 낮더라 이거. 그다음에 he has a good leadership. 그 친구가 리더십 갖고 있어. 누구한테 많이 적용돼요? white player한테 많이 적용되더라. 한 얘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좀 다르게 사용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몇몇 단어들이 백인 선수들 위해서 사용되고 있느냐, 예약되어 있느냐, 뭔가 제한되어 있느냐. 백인들한테 제한된 단어가 있더라. 리더란 말이 오로 제한되어 있죠. 오로 쓴다 이거죠. 오로 내추럴이라는 말은 누구한테 많이 쓰냐? 블랙 플레이어한테 많이 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however, 한참 설명한다면 however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재밌죠? 흑인 선수. however. 그럼 우리가 한참 칭찬 듣다가 그러나 그러면 뭐예요? 앞에 들은 칭찬은 하나의 립 서비스로 생각하죠. 응? 응? 너도 참 운동 참 잘해. 아주 활력 있고. 그러나 그럼 그다음부터 속깃해죠. 또 이 친구 조금 아쉬운 게 많아. 그러나 하면 오히려 기분이 더 나을 것 같아. 응? 멀리서 보면 안 생겼는데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더 안 생겼어. 뭐 그런 말 하죠. 응? 그러니까 그러나에 대한 반전을 하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니까 안 생겼다고 그러지 밖에 나가면 못 생겼다고 그랬겠죠. 워커 열심히 일한다 이거야. 그 팀에서 워커 마당발 역할을 하면서 일하더라 이거. 조금 와이드 플레이한테 좀 많이 쓰이고요. 인텔리전스 만 단어 중에 많이 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텔리전트하다. 와이드 플레이어가 훨씬 블랙 플레이어보다 빈도수에서 만 단어를 사용한 것에서 봤을 때 많이 나오더라. 그다음 뭐예요? 인스팅트 뭐야? 인스팅트 뭐야? 본능적 본능. 당연히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피지컬한 부분, 내추럴한 부분이 본능적이죠. 그런 부분은 역시 흑인 선수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미디어 검색해서 흑인 용병 선수들 농구 우리나라 KBL 농구 선수에서 어떤 보도가 됐는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도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이런 어떤 이제 앱이 있고 뭔가 프로그램이 짜여 있을 것 같아요.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미디어에서 흑인에 대한 미디어 컨텐츠는 대부분 다 뉴트럴하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몇 개의 부분은 굉장히 인종적으로 구분된 단어가 사용되더라 이겁니다. 인종된 구분은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LB를 연구했어요. 하여튼 뭐 한국에서 왜 없냐? 이걸 다 제가 해야 되는데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고 있어요.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테레오타입 인종과 내셔널리티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보도 스포츠 매거진 즉 MLB 플레이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ESPN 더 매거진이라는 잡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 나온 미 프로야구 선수들 MLB 선수들에 대한 보도 내용에서 아시안계 흑인계 백인계 라티노 히스패닉계 아시안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했는가 어떠한 단어들이 어떠한 용어들이 종종 사용되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봤더니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플레이어 선수들은 strong worth ethic 아주 충실한 거죠. 열심히 한다는 거죠. 팀에서도 잘하고 그런 어떤 팀에 대한 헌신적이고 열심히 뛰고 이런 주제가 주로 프리도미넌트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배적으로 똑같아요. 인터내셔널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들은 뭐야? overcoming obstacle in the game of the base. 야구하는 경기에서 그런 장애를 각종 장애를 극복한 거야. 뭔가 이렇게 극복한 이미지죠. 그다음에 외국 흑인들 야구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뭔가 데스티니 결정됐어. 이미 주어졌어. 야구 잘하도록 잘 태어난 거야. 만약에 쿠바 출신 흑인이 있다. 쿠바 출신 흑인 선수다. 뭐죠? 다저스 누구죠? 푸이그인가? 이런 선수 진짜 야구 잘하게 신체적 조건이며 뭐가 타고났다. 데스티니. 뭔가 확실하게 뭔가
되어 있다 이거죠. 라티노 보면 미국 태어난 라티노들은 뭐야? 열심히 일하고 필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태만 이게 뭐 곤잘레스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캘리포니아에 태어난 히스패닉계 미국이냐 US보냐. 근데 만약에 뭐 니카라구아에서 온 라티노가 있다. 그럼 뭐예요? Overcoming a family tragedy and obstacle. 이 친구 니카라구아에서 고아로 자라가지고 미국 와서 드림 캄추를 하는 거다. 같은 히스패닉계입니다. 멕시칸 히스패닉계인데도 US 본 히스패닉과 라티노들과 진짜 뭐 베네수엘라, 니카라구아 이런 데서 온 그 출신의 어떤 라티노와의 어떤 그런 미디어 보도 양식에서 뭐예요? Overcoming a family tragedy. 가족의 비극을 극복해서 고아로 자랐다든가 아버지가 어릴 때 여의고 그래서 MLB 어떤 마이너리그 팀에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일할 것에 성공한 이런 거. 그다음에 US보는 별로 없겠죠. 뭐 이치로, 유현진, 뭐 박찬호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근데 노이데이터 그리고 이제 에스릭 에지 뭔가 좀 다르다. 디아더 뭔가 다른 친구들이야. 이치로 뭔가 좀 다르게 잘하니까 뭔가 다르다. 뭐가 좀 디아더 이런 개념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아시아 선수들한테 뭐가 있냐? 랭게이지. 좀 영어 못하는 거. 이게 항상 좀 걸림돌 비슷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이죠. 뭐 어학이 문제, 언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얘기하죠. 그다음에 피지컬 어피어런스가 크지 않은 거.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죠. 그다음에 약간 문화적 차이. 아시안계와 팀메이트 사이에 퍼스널 디퍼런스가 있다. 뭐 문화 차이가 존재하죠. 뭐 이런 부분을 종종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미디어가 흑인 올림픽 선수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미디어가 다루고 있는가를 연구해 봤어요. 쭉 그동안 여러 가지 그 미디어에서 흑인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성공을 하겠죠. 올림픽에 출전하면서 뭔가 보여주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도되는 방식을 봤더니 한 7가지 방식이 나오더라. 소프 스토리, 가난과 아까 트레지들이 얘기했어요. 가난과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서 올림픽에 출전한 스토리로 나오더라. 되게 백인들은 이런 경우를 잘 보도 안 하죠. 흑인은 그래봐도 스포츠 성공 신화를 많이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다른 일반 흑인과는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다른 일반 흑인 어때요?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거기서 열심히 해갖고 올림픽에까지 성공한다. 이런 식의 그 다른 흑인을 어떻게 합니까? 비하하는 듯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얘가 일반적인 흑인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와는 다르게 열심히 운동에 참여하고 희생해가지고 성공가도를 걸었다. 이런 식의 보도면은 뭔가 그 집단의 모집단이 될 수 있는 흑인에 대한 어떤 비하 비슷한 식의 어떤 보도들이 존재하다. 좀 더 뭐 그들이 단지 성공하더라도 팔로우 뭐 조연자 역할 다른 사람에 불과했다. 뭔가 연약한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성공하는 식의 단체 경기에서 우승하더라도 조연 역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다음에 뭡니까? 워통 컨트리 전적으로 찢겨진 나라에서의 어떤 성공, 전쟁으로 찢겨진 나라 출신, 영국 식민지 출신이라든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든가 전쟁과 식민의 상처가 있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올림픽 개막하는데 어느 나라를 소개합니다. 특정 나라. 그럼 이 나라가 언제 독립을 했지만 내전에 휩싸여서 뭐 기아와 어떤 문명률 속에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올림픽에 참가했다. 벌써 올림픽 때 흑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그쪽 식의 그런 식의 보도라는 거는 해당 국가를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죠? innately, physical. 타고났어, physically. 타고났어, 신체로 타고났어. 뭔가 나도 저도 그래요. 뭐가 타고난 것 같아요. 그렇게 타고났는데 왜 세계적인 축구 스타는 누구예요? 백인이야. 메시도 아르헨티나 백인이고 호날두도 백인이야. 그것도 뭐야? 예외적인 백인이야? 그건 특별한 건가요?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바이에른 뮌헨의 뭐 로본 백인이고 네덜란드 백인이고 뭐 뮬러 독일 게르만이고요. 뭐 일부 흑인 선수가 있겠지만 뭐 첼시의 루니, 저기 맨유의 루니
백인이. 첼시의 아자르 뭐예요? 얼마나 발작은 좋아요? 진짜 누구야? 백인이야. 그럼 인네이틀리 피지컬해. 타고나서 기술 타고났어. 근데 그거는 뭐야? 다 백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얘기죠. 인네이틀리 피지컬이라는 말이 단지 농구 경기 같은 거 좀 보면은 달라요. 조금 차이가 나. 백인과 흑인. 그런 데서 모든 흑인을 싸잡아가지고 인네이틀리 피지컬. 아니 얘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건데 금메달 딴 건데 뭐야? 피지컬리 우수해서 메달 딴 것인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 선수가 했던 노력, 희생들이 무시가 되고 뭐야? 타고난 거야. 타고나서 달린 거고 타고나서 메달 뛴 거, 타고나서 점프한 거지. 네가 노력 여하가 아니라 이거죠. 고로 백인은 타고나지 않았으면 흑인과 견딜 수 없다. 흑인들은 신체적으로 우월하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신체적으로 우월하다. but 범죄에만 연루되어 있다. 뭐 가정폭력이 심하다. 뭐 마약을 이렇게 다 버리면 전혀 운동하는 필드와 코트에서는 괜찮은데 오프 더 코트, 오프 더 필드에서는 흑인들은 그렇지 않다. 뭐 아마 발티모 같은 이번에 폭동이 일어난 도시 보면 흑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흑인이 경찰서에 불려가서 잡혀갔어요. 멀쩡한 애가. 근데 일주일 만에 거의 그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가더니 죽은 거야. 그럼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한 거는 아무래도 흑인들이 많이 거리로 뛰쳐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자 운동선수들에 대한 봤더니 굉장히 남성적이지 탈섹슈얼라이즈 별로 그렇게 성적인 외모 부분, 성적인 어떤 어필 부분보다는 성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적, 공격적 이미지 영화를 쉽게 말해서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포토샵을 해가지고 저기 뭔가 성적인 어떤 이미지를 고양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의 미디어 보도 보면은 여성적인 이미지보다는 남성적, 공격적 그런 면에서 많이 보도하더라. 흑인 여성 선수들 이미지 할 때 여성적 이미지보다는 마스큘린 and aggressive 뭔가 좀 공포스러운 무서운 이런 이미지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not as important as white athlete 남자 운동선수들이 어떤 성취한 것만큼 중요하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흑인 선수의 우승 성취를 좀 더 하찮은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더라. 뭐 대단하지 않은 걸로 보는 겁니다. 신체적인 뛰어나고 타고났고 여러 가지 이 키 봐라. 이 선수 키 봐라. 우사인 볼트 봐라. 이 키 봐라. 2m에 가까운 선수다. 2m에 가까운 선수 어떻게 순발력이 타고나냐? 타고났다 이거야. 우사인 볼트. 메달 따는 거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메달 따는 걸 당연한 걸 생각해요. 흑인 선수가 100m 따는 거. 응? 왜냐하면 왜 남자 백인 선수도 2m 되는 선수도 왜 못해? 근데 그걸 갖다가 신체적인 부분 타고났다고 그래버리면 그 성공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타고났으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난 안 타고났어 이거 못해. 이러한 부분에 어떤 해석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본 거 잠깐 볼게요. 제가 이거 쓴 게 아니고요. 이 사진에 대한 캡션입니다. 제가 이걸 썼으면 이상하죠. 자, 이게 하나의 사진에 대한 이 사진이 나오고 여기서 뭐예요? 사진 그 캡션 자막이 이렇게 나와요. 그 독자들이 처음 이거 보다가 자막 보고 그래. 지성아 사랑해. 나 너 싫어. 동성애 코드에 대한 뭔가 좀 뉘앙스를 던져주는 거죠. 뭐 어때요? 뭐 이런 세리머니야 남자들도 이게 진하대. 뭐가 진해? 당연한 건데 편집자에게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독자들이 오겠죠. 여기서 나온 코드 중에 하나가 동성애 코드에 대한 뭔가 좀 약간의 거부감적인 거, 동성애는 좀 이상한 거, 좀 다른 거 그런 코드가 더 존재하죠. 뭐가 징그러워? 뭐가 징그러워? 자, 이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가 옛날에 본 거죠. 호모포비아,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은 뭔가 약간은 상징하는 거 있는 거죠. 동성애는 아니야. 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간에 이성연애만 가능한 거고 이런 포옹은 뭐예요? 남자끼리 하면 안 돼. 남녀간에 존재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어떤 껴안음, 허그는 남녀간에 충분히 존재하는 거지. 남자가 이렇게 하면 징그러운 거야. 징그러워요? 그래서 이런 호모섹수얼리티를 하나의 abnormal, 비정상적, unnatural, 당연하지가 않아. 좀 이상해. 자연스럽지가 않아. 오히려
데비언트, 좀 일탈적인 거 아니겠어? unacceptable,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치발리볼, 뭘 어떤 거예요? 비치발리볼 사진이 왜 이런 게 왜 나옵니까? 제가 컷한 게 아니 이런 사진 나와요. 롱샷 멀리서 찍으면 뭐예요? 독자들이 안 봐. 뭐 비치발리 경기를 했다 한강백 사진. 그럼 이렇게 찍어주면 뭐예요? 독자들이 클릭을 하겠죠. 이런 부분. 어떤 컨텐츠입니까? 마찬가지죠. 이런 거. 그래서 여성 스포츠를 비스포츠, 여기서 스포츠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죠. 그냥 승복 입은 어떤 늘씬한 여성에 대해서 클로즈업을 한 거죠. 특히 어떻게 클로즈업을 했습니까? 요즘 디지털 카메라가 성능이 좋아서 솔직히 말해 이런 거죠. 이 사진이 해상도가 만약에 뭐 5메가짜리 사진이다 그러면 막말로 독자들은 요 앞에 세워놓고 본 것 같은 느낌 같죠. 아무리 가서 봐요. 멀리서 여성 비키니 입은 선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초망원 렌즈 줌인해서 해상도를 만약에 뭐 고해상도로 찍어가지고 인터넷 딱 개장시키죠. 옛날에 종이신문 때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아요. 종이신문 뭐 흑백신문에 뭐가 봅니까 이런 거. 근데 지금 칼라가 되니까 뭐 화면 전체에 이런 사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게 응시하는 게 되고 눈앞에서 이 선수는 모르게 가깝게 해서 쳐다보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어떤 여성 선수에 대한 미디어 표현 방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듯이 쭉 보면 우리가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미디어 콘텐츠가 만들어지느냐, 인코딩, 프로듀싱 하는 방식이 존재하죠. 만들었죠. 아까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텍스트, 아까 그런 비치발리볼 소진, 아까 그런 축구 사진에 남자 선수들 간의 그런 동작 사진이 텍스트로 만들었어요. 에디터가 선택을 했겠죠. 그 많은 사진 중에 왜 이 사진을 선택했을까? 그 사진 선택하면서 어떤 자막을 집어넣었죠? 특정 자막을 또 집어넣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소셜 무드는 뭐야? 소셜 이데올로기는 뭐야? 그 여성성 상품, 여성성 상품을 훔쳐보기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어느 사회든지 특히 한국 사회도 그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무슨 뭐 몰카, 지하철에서의 어떤 추행 뭐 이런 맥락과 비슷하게 어떤 여성 몸을 훔쳐보는 듯한, 이 선수는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그 장면 찍긴지 모르겠죠. 그 장면 있어, 넌 카메라 대고 찍을게, 그게 아니었죠. 여러 가지 수백 장 수천 장을 찍으면서 그 사진이 셀렉티드 된 거죠. 어디? 인터넷 포털에. 그 미디어는, 에디터는 어떤 선택을 한 거냐? 그 많은 사진 중을 검토해 봐서 선택을 한 거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텍스트가 존재하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석은 자유예요. 야, 재밌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강의를 듣기 전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의 약간 퍼셉션에서 약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소비자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걸 디코딩합니다. 소비해요. 사진을 봐. 인터넷에서 그 많은 사진을 봐.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퍼스펙티브도 중요하다. 특히 의식이 있고 대학생이라면, 한양대학교 대학생이라면 좀 크리티컬하게 보는 게 좋겠죠. 야, 이거 봐봐, 멋있다. 죽이는데 그게 아니죠. 그럼 그거보다는 야, 뭐 진짜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미디어 구조, 포털의 어떤 전략, 어떤 옐로우 저널리즘, 돈벌이에 급급한 그런 저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오포지셔널 리듬도 가능하겠고, 여러분이 만약에 군대에 있다 그러면 와, 사라포바 멋있는데 하면서 도미넌트 이득을 하겠죠. 군대에서 뭐 다 생각하겠습니까? 남자들이 그 훈련 받는데, 그러나 좀 더 사회에 우리가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오포지셔널 리듬도 가능하죠. 또 사회적 분위기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여성에 대한 성상품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요즘 여성 가족부가 생기고 여성에 대한 인권, 남녀 평등, 양성 평등 이런 무드 속에서 뭔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해석도 강화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호모포비아적인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무드가 뭐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장로님들이 대한민국의 뭐 동성애 뭐 진짜 극소수,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 안 해요. 한 5% 10%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다. 교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 놀라죠.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양성 정도는 존재하더라. 저는 막 얘기합니다. 양성 연애하는 친구들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다. 요즘에 그만큼 자유로워졌다. 한국 사회가 개방되어 있다.
뭐 그걸 뭐 종교적 어떤 그런 이제 잣대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진에 대해서 보면서도 좀 너무 동성애 코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고, 에이 동성애는 당연히 그런 거지, 징그러운 거지, 일타적인 것이 할 수도 있겠다 이거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서 계속 또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또 마치겠습니다.